좋아요, 구독, 골든벨.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분수의 곱셈 문제풀이 수업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유형 3가지만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를 많이 볼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40km를 가는데 전체의 8분의 3은 전철을 타고 나머지의 5분의 3은 버스를 타고 그 나머지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좋을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km를 가는데 전체의 8분의 3은 전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고, 그리고 남은 거리의 5분의 3은 버스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거리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처음 분수의 곱셈을 공부하거나 예습, 선행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겪을 텐데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분수 문제가 나오면 더더욱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선분도라 해서 선을 그리고 분수에 맞게 알맞게 쪼개는 그림을 직접 그려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전체의 8분의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거리를 전체라고 하겠습니다. 40km가 되겠습니다. 8분의 3은 전철을 타고 갔다. 8분의 3. 하나, 둘, 세 칸. 여기까지 전철. 그럼 이제 이만큼은 갔어요. 출발이 여기고 도착이 여기겠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8분의 3까지는 전철로 와서 이제 해결했어요. 나머지 가야 돼요. 여기서 나머지라는 거는 이 구간을 얘기할 거예요. 5분의 3. 잘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5칸 남았어요. 5칸 중에 3칸. 그러니까 요만큼은 버스를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은 걸어갔어요. 이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자, 지금은 7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3이기 때문에 8칸 중에 3칸 차지하고 남은 게 5칸. 5칸 중에 3칸이니까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은 거리는 40 곱하기 8분의 2, 약분해서 1, 약분해서 5, 5이 10km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답을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하고 다음과 같이 많이 구합니다. 전철 탄 거리가 얼마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40 곱하기 8분의 3을 직접 합니다. 약분해서 1, 약분해서 5, 5, 3, 15km. 이 구간이 15km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뭘 하냐면 나머지 길이를 또 40에서 15를 빼서 25km를 직접 생각하거나 씁니다. 그 다음에 버스로 이동한 거리 25 곱하기 5분의 3은 약분해서
5, 3, 15km. 그래서 마지막 걸어간 거리는 아까 이 거리가 15km, 여기는 25km, 여기도 15km. 그래서 마지막 뺄셈 25 빼기 15. 그래서 답은 10km. 이렇게 답을 하나, 둘, 셋, 넷 식을 하나, 둘, 셋, 네 번 해서 답을 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식을 많이 쪼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식을 하나로 쭉 연결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아요. 이런 종류의 분수의 곱셈 문제 풀 때 이런 그림 없이도 문제를 보고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전체 거리가 40이기 때문에요. 전체 거리가 40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40을 씁니다. 전체, 이 전체가 40이에요. 40. 자, 만약에 전철 타고 간 거리를 알고 싶으면 40 곱하기 8분의 3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철 탄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건 해치워. 그럼 나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요거 하고 남은 거는 8칸 중에 3칸 하고 남은 거니까 당연히 8분의 5가 됩니다. 문제를 보고 나머지란 말이 나오면 8분의 3이 아니라 8분의 5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40에 8분의 5, 40 곱하기 8분의 5.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이만큼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5km요. 아까 나왔었죠? 25km. 그리고 이거를 다시 5개로 쪼갠 것 중에 3칸. 25에 5분의 3이 버스예요. 그럼 역시 버스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계속해서 5분의 3을 곱하면 되는데 버스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아직 남아있는 이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5분의 3에 남은 겁니다. 5분의 3에 남은 거. 따라서 5분의 3을 곱하면 안 되고요. 5분의 2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림이 없이도 문제를 잘 보고 40km에 8분의 3에 대한 나머지 곱하기 8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3에 대한 그 나머지. 5분의 3에 대한 그 나머지 곱하기 5분의 2.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약분해서 1, 약분해서 1, 약분해서 1, 약분해서 5. 남는 건 분자의 5와 2. 그래서 10이 남습니다. 답이 10km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식을 40 곱하기 8분의 3, 40 빼기 15, 25 곱하기 5분의 3, 25 빼기 10 이렇게 4번 끊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40 곱하기 8분의 5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8분의 5. 8분의 3에 대한 나머지 8분의 5. 그리고 5분의 3에 대한 나머지. 그래서 곱하기 5분의 2. 한꺼번에 곱셈을 쭉 이어서. 어차피 곱셈은 한꺼번에 하면 약분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이러한 곱셈식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분으로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이 방법이 가장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을 끊으면 당장은 뭐가 수가 보이니까 답답함이 적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걸리고요. 실수하기도 딱 좋아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곱셈식을 한 줄로 쭉 이어서 한다. 문제 8분의 5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라는 말을 보고 8분의 5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5분의 3을 보고 그 나머지 5분의 2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은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 한 두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이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영이는 140쪽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체의 7분의 3을 읽었고 오늘은 나머지의 5분의 1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읽고 남은 쪽수를 구하시오.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잘 푸셨나요? 같이 한번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남은.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끊어서 답을 구하려면 어제 읽은 쪽은 140 곱하기 7분의 3, 약분해서 1, 20. 어제 읽은 쪽은 20 곱하기 3, 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140에서 60쪽 읽고 남은 쪽은 80쪽이 되겠죠? 80쪽 중에서 또 5분의 1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건 약분해서 16 곱하기 2니까 3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읽은 걸 모두 합치면 92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직 안 읽은 남은 쪽이니까 전체 140쪽에서 91을 빼면 남은 쪽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8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더 쉬운, 더 빠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1초라도 아껴야 됩니다. 수학은 시간 싸움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140 곱하기 7분의 3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7분의 3의 나머지가 관심 있습니다. 그러면은 7분의 4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5분의 1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5분의 2 하고 또 남은 쪽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5분의 2를 해치우고 남은 거니까 5분의 3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한 줄로 쭉 이어서 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약분하면 20, 또 약분하면 1, 4. 남은 수는 4, 4, 3. 4 곱하기 4, 16. 16 곱하기 3, 48쪽. 아까와 같은 답이 나옵니다. 훨씬 이게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들은 이렇게 식을 자꾸 끊는데요. 끊지 말고 이왕이면 한 줄로 쭉 연결하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훨씬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힘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 읽어드릴게요. 수정이는 230쪽인 책을 어제는 전체의 5분의 1을 읽었고 오늘은 나머지의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몇 쪽을 읽어야 다 읽겠습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어떻게 잘 됐나요? 특별히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30쪽인데 5분의 2니까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이 전체가 230쪽입니다. 자, 5분의 2 이만큼 언제? 어제 읽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만큼이죠. 나머지의 3분의 1. 이건 우연히 딱 3칸 남으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읽었다. 얼마를 더 읽어야 다 읽겠습니까? 즉, 이 크기가 몇 쪽입니까? 물어본 질문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어제 읽은 쪽 230 곱하기 5분의 2 약분해서 46 곱하기 2 92쪽.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쪽은 96을 빼면 138인가요? 곱하기 3분의 1 약분해서 46 합치면 138쪽. 전체가 230쪽에서 138을 빼니까 92쪽. 즉 남은 양은 92쪽.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것보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을 하나, 둘, 뺄셈까지 3번 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나자. 전체 230 곱하기, 자, 5분의 1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5분의 1을 읽고 남은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5분의 1을 읽고 이 남은 걸 알고 싶어요. 그럼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그 나머지의 3분의 1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3분의 1을 읽고 마지막으로 남은 양을 알고 싶으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약분하면 1, 약분하면 1, 약분하면 1, 약분하면 46 곱하기 2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92. 아까와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그렇지만 식이 훨씬 짧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